자, 세 번째 형태가 우리가 그 집합 형태입니다. 집합 형태. 자, 집합 형태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대괄호 형태 해주고 1, 2, 3, 4, 4 이렇게 값들을 제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um을 이렇게 출력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중복된 값들은 이렇게 제외를 해서 저장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집합 형태는 어떠한 중복 형태가 없는 값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중복되는 값들이 없으니까 인덱스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num 해주고요. 이렇게 0이라고 입력하면 인덱스 형태가 없다.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뜨겠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데이터를 추가 삭제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튜플 형태는 데이터 추가 삭제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갖다가 쓸 때, 인덱스 형태를 갖다 쓸 때 사용하는 거고, 집합 형태는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제외하고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값들 대신에 인덱스가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값들이 순서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값에다 넣고 싶으면 num 해주고요. add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형태는 우리가 추가할 때는 append라는 값을 쓰지만 집합은 add라는 형태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num이라고 하고 결과 값들을 확인해 보면 1, 2, 3, 4, 5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은 없는 값이니까. 근데 만약에 요 값에다가 우리가 3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자, 기존에 3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3이 입력을 해도 요 안에 들어오면서 값이 하나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요. 요 값을 빼줄 때는 우리가 remove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값들을 제거해 주면 이렇게 값들이 제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우리가 셋 형태, 집합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리스트 형태고요. 그 다음에 튜플 형태와 셋 형태는 가끔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게 있구나라고 아는 정도 수준에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사전 형태라고 합니다. 사전 형태,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여기가 집합 형태가 하나가 더 빠졌네요. 자,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 형태입니다. 사전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키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키 밸류 값 형태로 처리가 되는데 num이 아니고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student 하고 딕셔너리 이렇게 해서 약자로 해주는데 한 가지 여기서 더 해드리면 이렇게 변수명하고 언더바 해주고 뒤에 이렇게 값이 뭐가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붙는 거는 우리가 이 변수의 형태, 변수명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할 때 이런 식으로 언더바 해서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판다스 갈 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장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셋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로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키 값과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1번 해주고요. 여기에 김길동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김길동은 이렇게 1번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딕셔너리는 앞에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묶어서 사용할 때 씁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 리스트 형태 있을 때는 리스트 형태는 이렇게 값을 순서대로 넣어주면 이 값이 인덱스가 0, 1, 2, 3, 4로 자동으로 이렇게 인덱스 형태가 붙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어떤 값들을
인덱스 형태. 여기서는 인덱스라고 안 하고 키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값하고 킥에 대한 밸류 값을 이렇게 넣을 때, 이 값을 나중에 우리가 인덱스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데이터 값을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키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서의 키는 인덱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값 해주고요. 이렇게 인덱스 해주고 키값 넣어주고 여기에 바뀔동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값이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딕셔너리 형태는 대괄호 형태로 들어온다. 대신에 키값, 값, 키, 밸류 값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값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student dc 해주고요. 자, 밸류 값이 우리가 여기가 처음 들어오고 두 번째니까 0, 1 이렇게 해서 이런 값으로 처리해 주게 되면 에러가 뜨죠. 그죠? 왜냐하면 인덱스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인덱스 형태로 아니고 이 키값으로 호출해 주게 됩니다. 이 키값이 인덱스 값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주면 1번이 뜨고요. 자, 그러면 바뀔동은 2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0번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10번으로 호출해주면 바뀔동이 이렇게 호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사전은 이렇게 값과 키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호출해서 갖고 올 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쓴다. 많이 사용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값이 갖고 오는데 또 어떻게 값을 갖고 올 수도 있냐면 dc 해주고요. 이 값을 입력하고 싶으면 추가해주고 싶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키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a-3번 이라는 키값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번에는 이길동이라는 사람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append라든가 add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 딕셔너리에서는 그냥 요 딕셔너리 변수에다가 이렇게 키값만 설정해주고 키값에다가 는 해주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이 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키값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값을 우리가 호출해 줄 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해주고요. 값을 넣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쿼테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럼 문자 형태로 키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3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 값이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숫자 형태는 그냥 숫자 형태로 호출해 주게 되고 문자열 키값은 이렇게 문자열 키값으로 호출해서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럼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수정해 주고 싶으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한번 바꿔줘 보면 기존의 이 값이 이길동인데 이 키값에다가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변수는 기존 값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값으로 이 값을 대체한다 그랬죠? 자, 저장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 not defined라고 되어 있는 건 이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따옴표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우리 호출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길동이 이렇게 홍길동으로 이렇게 바꿔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쓰임새가 다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는 리스트 형태대로, 튜플은 튜플 형태대로 이렇게 쓰임새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쓰임새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쓰다가 갑자기 제가 튜플 형태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렇게 자료를
중간중간에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료 형태를 바꿔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형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num을 한번 해볼까요? num이라는 변수를 넣어봤더니 지금 보니까 set 형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집합 형태로 이렇게 저장한 게 제일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num 해주고요.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주면 앞에 리스트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um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num이 이렇게 set 형식에서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왔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튜플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요번에는 튜플 형태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리스트 형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하는 거, 데이터 형태, 그 다음에 데이터 값들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료, 데이터 포매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포매팅은 우리가 값들을 처리할 때 프린트 해주는 방법인데요. 프린트 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 기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해주시고요. 요 안에 값을 넣어주는데, 자, 요렇게 할게요. 이름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아까 전에 우리 name이었죠. name. 그 다음에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요렇게 텍스트 형태와 텍스트 형태 사이에 변수명 이름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 칸씩 띄워볼까요? 자, 해주면 이름은 name, 변수명 이렇게 오죠? 헷갈리니까 한 칸씩 더 띄워볼게요. 자, 요거는 텍스트 형태고요. 요거는 텍스트가 아니고 우리가 위에서 저장했던 변수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고요. 텍스트는 프린트에 그대로 찍히고요. 변수명은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 해주시고 여기에 토트 1의 값은 그 다음에 플러스 토트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뜨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우리가 수치형, 숫자형 자료입니다. 이 변수는 변수의 타입이 숫자였었죠. 자, 우리 타입을 한번 볼까요? 타입해서 토트1의 타입을 한번 보시면 숫자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텍스트 형태입니다. 우리가 더블 쿼테이션이 들어가면 텍스트라고 그랬죠. 텍스트 형태와 숫자 형태는 플러스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은 str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str로 처리해주면 앞에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 형태를 변환시켜 준 겁니다. 수치형 자료를 문자형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요 안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뜨냐면 문자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자 형태 플러스 문자 형태로 돼야지만
에러가 안 나고 이렇게 값을 갖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 형태와 변수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이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냐면 얘를 플러스 기호로 말고 컴마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토투1의 값은 자, 이렇게 해주고 토투1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플러스 기호로 하면은 에러가 난다 그랬죠? 여기를 컴마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마로 연결해 주니까 이렇게 제대로 인식을 하죠. 요거를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인식을 합니다. 단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컴마 표시해주면 이 컴마 표시가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공간을 하나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연결해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니까 어떻게 많이 처리해 주냐면 이렇게 컴마 형태로 바꿔줘서 처리를 해주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말고 이 변수 형태를 어떻게 더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포맷 형태를 해줄 때 우리가 앞부분에 이론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자열 포맷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결과 나온 값들을 처리해 줄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쓰지만 실제로 문자열 포맷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볼까요? 프린트 해주시고 자, 토투1의 값은 이렇게 해주시고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쉼표가 아니고 퍼센테이지 해주고 토투1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이 앞에 어떤 값을 쓰냐면 퍼센테이지 D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투1의 값은 퍼센테이지 요 값을 씁니다 라고 해주고 요 퍼센트 뒤에 변수명을 이렇게 쳐주면 이 변수의 값이 요 앞으로 값이 이동이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투2의 값도 해볼까요? 토투2의 값은 D 해주고 토투2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보니까 토투2의 값이 D로 해줬더니 정수 형태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 정수 형태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F를 사용하는데 F를 사용하면 앞에 소수점 자리 숫자를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점 해주고요.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찍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D는 정수 형태의 숫자 표현을 변수명의 값을 이렇게 갖고 올 때. 그래서 요 퍼센트 뒤에 퍼센트 요 구문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 이렇게 변수명 요 문자열 포맷 형식을 잘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형태를 뒤에 가서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자, 프린트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름은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해주시고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써야 되니까 S를 쓰겠죠.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넣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주면 이름은 요 네임에 있는 변수명의 값을 이렇게 갖고 와서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값을 쓰는 것도 있는데 값이 여러 개가 들어오면 여러 개 값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요렇게 해주시고, 자, 토트1의 값은 토트1의 값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퍼센테이지, 토트2의 값으로 할까요? 토트2의 값은 퍼센테이지 0.2f 이렇게 해주시고, 컴마, 그 다음에 이름은 해주시고, 여기는 퍼센트 %s 요 값과 요 값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해주시고요. 요 값들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 안에. 그래서 토트2의 값하고 네임 값이 들어오면 됩니다. 토트2의 값이 먼저 여기 들어가고 네임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써주면 토트2의 값은 이렇게 컴마 이름은 이렇게 해주고 뒤에 퍼센트 기호 뒤에 변수명이 여러 개 동시에 올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 이외에도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또 다른 방법은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해볼게요. 프린트 해주시고 여기에 토트1의 값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점 포맷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변수명을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0번째 값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포맷, 점 포맷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방법이 여러 개죠. 프린트 해주고 이렇게 컴마로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 포맷으로 퍼센트 이렇게 해서 이용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점 포맷을 이용을 해서 변수명의 이 값을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 방법은 또 쓰게 되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변수 값이 두 개가 들어온다. 이름은 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름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얘가 0번째, 첫 번째. 그러면 포맷 해주고요. 토트1 이렇게 해주고 네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토트2의 값이다. 토트2의 값은 정수가 아니고 실수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0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변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값을 이렇게 처리해 줘도 됩니다. 0.2f 이 값에다가 같이 요거를 같이 퍼센트 기호를 빼고 0번째인데 포맷을 이렇게 수정해 바꿔서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자, 됐죠? 자, 이 포맷 대신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f 값을 앞에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린트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에다가 f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트2의 값 이렇게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트2 해주고 0.2f 그 다음에 컴마 이름은 해주시고 여기에 바로 네임 이렇게 쳐주시면 이 상태로도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가 점이 들어가야 되죠. 쉼표가 아니고 점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방법이 있고요. 포맷을 이용해서 점 포맷으로 해서 뒤에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F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값이 있습니다. 변수명을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값이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쳐주면 요렇게 값이 요렇게 나오죠. 즉 뭐냐면 값이 안 나오고 이상하게 처리가 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치면 안 되고요. 예, 요거는 안 되고 포맷 방법은 요렇게 해서 점 포맷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변수명을 그대로 넣고 싶으면 이 변수명 앞에 F를 처리해 주면 요 포매팅 값이 앞으로 오면서 포매팅이 요 안에 변수를 여기가 아니고 요 안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처리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개죠. 그래서 데이터 포매팅 하는 방법, 요런 플러스 기호보다는 컴마로 해서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요 방법보다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 결과 값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출력해 줄 때는 요런 문자열 포맷을 아마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요런 포맷이나 아니면 점 포맷으로 해서 요런 포맷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계속 나올 테니까 요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 파이썬에 대한 기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즉 변수 선언하는 방법, 데이터 형태, 데이터 구조, 데이터 포매팅까지 오늘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